안녕하세요. 요즘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스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과연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의 현 시점에서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4개월 전 2024년 8월에 처음 소개를 했고요. 제가 처음 접한 것은 2024년 초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개념은 훨씬 이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이론적으로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2020년대 AI가 발전하면서 AI 멀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진화를 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AI 선두 기업들이 이 개념을 실제 도입하고 있으며 랭그래프와 랭체인에서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AI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활용한 킬러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일까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일까요? 지난 시간에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공부를 할 때 그 한계를 보았습니다. 42의 스퀘어 룻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최근 GDP를 구하고 그 평균을 알려주세요라는 조금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들은 이 리커션 에러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작업이 중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한번 간단히 다시 들어보고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한계와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공부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분 동안 이것이 실행이 됐고 에러가 났습니다. 어떤 에러가 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recursion limit 에러가 난 겁니다. recursion limit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이 유저에게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들끼리 계속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때 LLM을 계속 사용을 하고 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죠. 이 LLM과 툴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유저에게 답변할 대답의 퀄리티를 계속 높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AI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한히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것도 4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전 리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공부를 할 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소스 코드에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래프.스트림을 스트림을 사용할 때 리커전 리밋을 150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150번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프로덕션에서도 이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LLM과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이 하게 되죠. 코스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리커전 리밋을 따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충분한 답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이 멀티 에이전트 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블로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LLM과 소통을 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코스트가 발생하고 이 두 가지에 넘어야 될 장벽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트래디셔널 어플리케이션들은 재빠르게 응답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응답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AI를 사용한 이 멀티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간의 제한을 두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극복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 이외에 다른 AI의 장점을 제공을 하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4.5 버전 후에 나온 것이 5.5 버전이 아니라 5.1 버전이었죠. 이 5.1 버전의 특징은 인퍼런스, 추론하는 기능들이 보강이 된 겁니다. 추론하는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런 식으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퀄리티가 더 높아진 반면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바로 오픈 AI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AI만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추론을 강화시키는 5.1 버전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5 버전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시키겠죠. 지금 현재의 AI 프로덕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트래디셔널 어플리케이션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측정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AI만의 장점을 살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비스가 된다면 사용자는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는 만큼 퀄리티가 높은 답변을 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답변을 빨리 하기 위해서 처리 속도를 더 빨리 높이는 그런 방법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픈 AI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AI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부분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단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만 뭔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노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만 나오고 있고, 아직 실제 산업 부문 인더스트리 부분에서는 바로 AI 어플리케이션을 가진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AI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공부할 때 바로 리커전 에러가 났습니다. 이 하이라키칼 아키텍처는 그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리서치 팀도 여기 하나의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이고요. 이 도큐멘트 어서링도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올해 초에 소개됐을 때 나왔던 이 개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회사 전체를 이렇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개념을 도입해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을 구현을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슈퍼바이저 아키텍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개념을 적용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한계점이 있겠죠. 처리 수도와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하드웨어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요. AI 분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여러 번 LLM과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코스트적인 한계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슈퍼바이저 아키텍처 예제를 실행할 때 나온 리커션 에러를 보면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평상시의 고민들을 챗GPT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챗GPT가 저의 생각을 아주 잘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챗GPT가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챗GPT가 분석한 멀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현 시점에서의 한계점입니다. 이것은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 조직적, 그리고 이 마켓 요인에 기인합니다. 일단 복잡성으로 인한 개발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어요. 시스템 설계의 복잡성이 존재하죠. It's so complicated. 이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 간의 상호작용과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에이전틱 아키텍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디버깅 및 테스트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어플리케이션을 디버깅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퀄리티 어슈런스 방법론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LLM과 에이전트 간의 이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소통들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고 그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바로 랭스미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랭그래프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랭그래프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스미스와 랭그래프 스튜디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싶으면 이 비디오를 보시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아키텍처에 대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랭스미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랭그래프 스튜디오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랭그래프 스튜디오는 아직까지 iOS에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 15년의 대부분을 퀄리티 어슈런스 쪽, 오토메이션 테스트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 랭스미스와 랭그래프 스튜디오를 이용한 AI 에이전틱 어플리케이션의 디버깅 그리고 테스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직 개발 도구들도 부족하고 프레임워크도 개발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 툴은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는 이를 처음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처럼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좀 더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들도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원 생태계가 부족합니다. 기존 AI 개발 도구나 프레임워크만큼 폭넓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나 문제 해결 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제 채널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 및 리소스의 제약이 있어요.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LLM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소통할 때마다 비용이 증가해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도 제약이 있고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개발자와 더 많은 개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더 높아지죠. We need an expert. 그래서 저는 이 고도로 숙련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요. 유스 케이스의 제한이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그것들이 공유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론이 쌓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그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스 케이스들이 부족합니다. 단일 AI 모델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이 추가적인 복잡성을 도입할 필요성 바로 여기에 대한 그런 니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의 명확한 문제 정의가 부족하고요. 투자 대비 수익이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월등한 효율성을 증명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실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기업들이 아직 도입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은 이 AI와 그리고 이 AI를 활용한 바로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가 워낙에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조직 문화 및 기술 채택에 문제가 있죠. 기존 시스템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하려면 추가적인 작업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 기존 기술자와 어떤 저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채택 속도가 느립니다.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을 조직이 채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새로운 개념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아직 적어서 조직들이 도입을 주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은 이 성능과 안정성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AI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많이 다른 기능이죠. 그래, 결심했어. 바로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는 에이전트 간의 실시간으로 이런 의사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오류 전파의 개념이 있어요. LLM과 이 에이전트 간에 무수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에이전트가 아니면 어떤 툴이 이 잘못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면 다른 에이전트나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론도 새로 나와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히스토리를 관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Human in the Loop이라는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 기능들을 이용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아직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같이 AI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챗GPT가 얘기한 해결 방안 및 전망은 이렇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멀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는 특정 도메인, 즉 금융 분석이나 의료 데이터 처리, 대규모 산업 자동화 등에서 잠재력이 큽니다. 그리고 저는 대규모 산업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 분야에서까지 이 기능을 이용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초창기 시기에 동네 빵집에서조차도 쇼핑몰을 필요로 했던 그와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5년 이내에 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실행을 하려면 도구 및 프레임워크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선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랭체인, 랭그래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이밸류에이션 툴로는 랭스미스가 있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기 쉬운 분야 아니면 이 기능을 적용한 그런 작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점차 개발이 되면서 성공 사례들이 공유가 돼서 이 기술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 및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개발자들이 이 멀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서 기술 장벽을 낮춰야 되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은 커뮤니티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시애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과의 그런 네트워킹이나 커뮤니티 활성화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과의 그런 네트워킹 연결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챗GP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도구와 기술이 성숙하고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를 입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이 멀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적용도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5년 후를 대비하실 분들은 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5년 후라는 얘기지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의 적용들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자들도 그 공간이 생길 거고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랭체인, 랭그래프, 랭스미스 같은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이것들과 이 제너레이티브 AI 모델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죠. 이 GPT 나 클라우드, 라마 같은 이 언어 모델과의 통합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 클라우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그리고 Azure 같은 이 클라우드 기술도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AI DevOps나 MLOps에 대한 그런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제가 공부해야 될 그런 커리큘럼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니즈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즈니스 영역의 이해도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이 콘텐츠 제작도 제가 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실제 이 프로젝트 사례들도 있으면은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인베스터와 그런 스타트업들과의 커뮤니티도 구축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전국에는 이 AI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사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의 AI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의 한계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부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기술을 배울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평상시에 저의 생각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공유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계속 AI 에이전트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